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양 교사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식품학 이제 첫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바로 진행하기보다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프린트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첫 번째로 이제 그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한번 봐 주시겠어요? 프린트 거기 보시면은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벌써 시험을 우리가 시작한 지 11년째 시험을 봤어요. 그죠? 2008년도부터 해갖고. 그래서 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출됐던 부분들이에요. 뭐 이제 식품학도 있고 아마 뭐 조리 파트에서 조리 원리 파트에서도 아마 거기 같이 이렇게 놓아놓은 거 아마 이렇게 섞어서 아마 놨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때 그런 쪽에 좀 유념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9년도 거 한번 그 뒷장 보시면은 19년도 그러니까 이제 20년 대비죠. 그죠? 20년 대비 19년도에 이제 나왔던 게 기출로 이제 세 문제가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수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수분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분에 대한 탄수화물 파트에서 전분에 대한 전분의 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향기 성분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요거는 뭐 보니까는 조리 시간에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한번 잠깐 조금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유형들이 이제 저희가 정답으로 써야 되는 유형들이 조금씩 좀 변해가는 같은 패턴이 조금 이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우리가 뭐 작년에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한번 제가 답을 하는 거 하고 선생님들이 쓰셨던 거 하고 보셨던 선생님들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그 전공 A의 10번 문제 보시면은 그 수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수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자유수하고 뭐 수분 활성도, 수분하고 수분 활성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억에 보면 이제 결합수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이제 수분 활성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게 뭐 딱 봐서 이거 되게 어렵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 문제는 아닌데,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은 아마 과거 같으면은 뭐 자유수, 결합수, 뭐 특징 뭐 이렇게 채워 넣는 뭐 그런 형태, 아니면은 뭐 정의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었다면은 사실 여기 물어본 두 문제 다 선생님들이 아마 다 배우셨던 것들이에요. 다 배우셨던 건데, 이게 아마 뭐 어느 교재든 간에 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교재들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이렇게 그 작성 방법 물어보는 형태로 교재가 이렇게 쭉 써여 있는 교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써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10번 문제도 그러고요. 뭐 12번 문제인가요? 그 이제 전공 B에 A에 있는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거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 우리가 좀 사고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아닌데, 전공 B에 8번 문제 있죠. 요 문제도 또 전공 A의 10번 문제 유형하고 좀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패턴도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2021년도 대비도 아마
쓰게 되면 아마 이런 형태의 답으로 작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뭐 제가 다 이거 또 여기 이제 작년에 보신 선생님들만 계시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저기 그 초도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쭉 정확하게 쓸 건 없고 아무튼 전공 A에서 이제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두 가지를 뭐 결합수의 성질을 고려해서 밑줄 친 기억의 이유 두 가지.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야? 식품 중에 결합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식품의 저장성이 향상된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제 뭐 자유수, 결합수 뭐 이런 거 정리할 때 보면은 자유수는 미생물이 이용해갖고 뭐 식품 변질에 그 사용이 되지만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용을 못해서 뭐 식품 변질에 이용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책에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에 10번 기억에 이제 두 가지를 쓰라는 게 하나가 뭐 어떤 걸 쓰셔야겠는데 뭐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된다.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생물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만 써도 글쎄 점수를 주는데 그러면 결합수는 왜 미생물 증식에 결합수는 왜 미생물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앞에다가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적어주세요. 그래서 뭐 그런 교재에서 혹시 교재에서 선생님이 쓰시던 그러니까 보시던 교재에서 이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생물이 수분을 이용을 해갖고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생물이 수분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분이 어디로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결합수니까 그 결합수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한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앞에다가. 그래서 그 결합수인 경우에는 미생물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핵심은 요거예요. 미생물 증식이 억제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뭐 다 하나가 효소 활성이 억제된다는 내용, 그죠? 이제 효소 활성 억제 및 화학 반응 지연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합수가 식품 저장에 이용이 된다 하는 내용을. 그래서 뭐 효소의 활성 억제 요거 해서 요 앞에다가 이제 내용으로 결합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AW가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겠지요. 그죠? 낮아져. 그죠? 그러면은 AW가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니까 효소의 활성이 억제된다. 이제 요런 내용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형태 쓰고. 그다음에 뭐 화학 반응 같은 경우도 똑같죠. 결합수가 증가하면 AW가 낮아지면은 반응물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하는 게 반응물들이 이동을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니까 반응물들끼리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W가 낮아지니까 반응물의 이동이 제한이 돼. 그래서 반응가 또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물어본 게 뭐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 값.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이 니은에 보면은 2번. 그렇죠. 1이죠, 1. 그죠? 니은에 보시면은,
1이고, 그 다음에 물어본 문제가, 뭐냐면은, 자,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유, 니은이 뭐냐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보다 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식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써봤을 거예요. 자, AW는 P0분의 P다. 뭐 이런 공식 많이 써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식품의 수증기압이죠. 그죠? 수증기압. 그러니까 수증기압이니까 수증기가 뭐가 된다면 식품의 수증기압이라는 의미. 무슨 의미죠? 식품 표면을 통해서 물이 기화된 거. 그죠? 그게 수증기압이잖아요. 그게 기화되는 거. 그 압력, 기화되는 압력. 하고 요거는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 즉 포화 수증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이니까 당연히 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겠죠. 왜? 왜냐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은 그냥 순수한 물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뭐예요? 결합수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AW가 낮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서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가요?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비린내 성분 어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신선한 바다 생선에서 약간 단맛과 무취의 물질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죠?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해갖고 12번 문제가 첫 번째가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게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TMAO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맛성분이고 그다음에 자 얘가 니은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제 강한 비린내가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은으로 변하게 TMAO가 TMA로 전환이 때는 세균에 의해서 세균의 환원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균의 환원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 TMAO가 세균의 환원작용을 받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이 옥사이드, 이 산소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TMA가 돼요. 트리메틸아민이 되는 거예요. 트리메틸아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글쎄 첫 번째 문제는 뭐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디귿 리을. 자,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비린내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하고 된장을 첨가를 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취 없애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생선 비린내가 제거되는 원리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응용을 해서 그 조리 쪽에서는 모르겠다. 식품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응용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죠. A번 첫 번째 청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죠? 청주를 사용하게 되면 어취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화학적으로 오니까는 이렇게, 요게 이제 에틸알코올이에요. 이게, 요게 그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이에요, 이게. 에틸알코올. 그리고 TMA가 요게 트리메틸 아민이에요. 이게 트리메틸 아민. 요 구조가. 지금 뭐라고 그러면은, 자, 술을 넣으면은 이제 어취가 제거되는 이유, 비린내가 좀 제거되는 이유는 뭐라고 표현을 답을 할 때, 그러니까 알코올하고 냄새하고 같이 휘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렇게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 휘발을 하려고 그러면 얘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이거 저기 초수생들은 그냥 봐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탄수화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요. 뭐냐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전기음성도가 있어요.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에 대한 친화력을 나타내는 게 전기음성도예요. 근데 질소의 전기음성도가 얼마냐면은 이게 3.0이고요.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이게 2.5예요. 2.5다. 그다음에 요쪽으로 더, 얘는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좀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음이온을 띠게 돼. 분미온으로. 요 질소 부분이. 그리고 여기는 산소는 이게 3.5고요. 수소는 2.1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양이온을 띠게 돼. 이렇게. 그래서 가능해요.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휘발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휘발이 돼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 지금 뭐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요렇게 해서 이제 어취가 이제 술을 넣어주면 어취가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휘발을 해서 나가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봤으면 또 모르죠. 또 내년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은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민이, 이 트리메틸 아민이. 얘가 염기성 물질이에요. 얘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의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산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주 산도가 좀 뭐 우리가 강한 거, 뭐 레몬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냄새를 좀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그냥 술을 집어넣고 했다. 그래서 요런 거, 청주를 집어넣으면 요런 메커니즘으로 해갖고 비린내가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된장을 집어넣었을 때, 된장을 집어넣는데 이제 이게 어취 제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뭐에 대한 얘기를 좀 써야 돼요. 네? 이게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써요. 이게 단백질. 그죠? 이 단백질. 그 단백질하고 냄새하고 관련 있는 게 뭐죠? 단백질하고 냄새하고, 단백질이 냄새를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 냄새를 없앤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지요. 그죠? 근데 콜로이드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이, 흡착성의 성질이 있단 말이야. 콜로이드 성질 중에서 흡착성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콩 단백질의 그 콜로이드 성질 중에 이 흡착성에 의해서, 흡착성 성질에 의해서 뭐를 해? 냄새 성분을 흡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비린내가 감소한다. 저는 이제 요렇게 답을 정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전공 B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호화에 대한 거예요. 호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작성 방법에 보면은 뭐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을 제시할 것 했는데, 뭐 고구마 같은 경우 뭐죠? 무슨요? C형. 고구마 C형. 그러니까 곡류, 쌀, 뭐 보리, 뭐 이런 것들은 A형. 그리고 이제 감자, 밤 이런 게 B형. 그리고 이제 고구마, 칡 뭐 이런 게 C형. 이렇게. 고구마 전분에 대한. 자, 그래서 전분이 호화하게 되면 그 기억에는 이제 C형을 쓰면 되시고, 자, 니은. 전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액선 회절도가 V형으로 바뀐다.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생전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액선 회절도로 보면, 즉, X선으로 이렇게 탁 찍어 보면은 아주 명료하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데 크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에다가 물 집어넣고 호화시키면은 원료 전분이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 그죠? 뭐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호화가 되면은 무슨 형태로? V 형태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누누이 했던 말씀들이죠. 그죠? 아마 뭐 저하고 수업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교재에서 뭐 늘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늘 봤던 얘기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본 게 뭐냐면, 뭐 밑줄 친 니은, 디귿, 리을의 이유를 각각 한 가지씩 한번 써봐라 그런 거죠. 자, 니은 전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액선 회절도가 V형으로 바뀌는 이유. 그럼 이제 뭐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결정성 영역이 파괴된다는 걸 꼭 써주셔야 돼요. 결정성 영역. 왜냐하면 이 A, B, C 이렇게 도형을 보여주는 게 뭐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별되는 게 그게 결정성 영역 때문에 그런다고. 결정성 영역 때문에 얘가 X선을 딱 그 X를 찍으면은 어떻게 돼? 이게 산란을 해버려요. 빛이 산란을 해버린다고. 그 결정성 영역에 있으면. 근데 이게 파괴가 되니까 이게 A형, B형, C형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형태, V도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호화를 하게 되면 결정성 영역이 파괴가 된다. 그래서 V도형으로 보인다. 요 용어가 꼭 들어야 돼요. 뭐 다 아마 수업 시간에들 다 뭐 여러분들 다 선생님들 다 하셨던 것들이 있고요. 다 아마 다 알고 계셨던 것들이고, 그지?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자 알카리성 염류는 전분의 호화를 촉진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카리성 염류. 그러니까 일단 염유라는 용어부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염유라고 하는 게 그 정의를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염유란 뭐냐? 이온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염유라고 불러요. 이온. 그러니까 얘는 이온을 띠는 거야. 나중에 얘가 이렇게 해리가 되면 이온을 갖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이온을 갖게 된다고. 근데 알카리성 염류. 그러니까는 뭘 갖고 있어? 수상기, OH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화합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알카리성 염류가 뭘 한다고? 전분의 호화를 促진시키는 이유. 그러니까 이 결정성 영역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결정성 영역. 이 결정성 영역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게, 근데 요게 전부 뭐로 수소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염류가 이 수소결합을 이거 들어가서 요 수소결합을 깬다고요. 요거 파괴해. 그러면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기가 좋아요. 물이 들어가잖아, 물. 아니, 호화 그러면은 왜 이제 뭐 팽윤이라는 단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카리성 염류가 요 결정성 영역의 수소결합을 깨주면은 팽윤이 촉진이 돼요, 팽윤이. 그래서 호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이면 고농도의 당은 전분의 호화를 억제한다. 그죠? 고농도의 당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전분이 호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 뭐하고 뭐죠? 그렇지. 열하고 수분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게 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농도의 당을 집어넣어줘. 그러면 전분하고 물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이. 그죠? 왜냐면 고농도의 당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농도의 당이 전분하고 물에 대해서 경쟁을 해. 경쟁한다고. 그러니까 팽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늦어져. 팽윤이 늦어지겠지. 그래서 호화가 억제된다. 지연된다. 요렇게. 요런 내용으로 쓰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남아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다른 과목은 또 그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패턴 분석을 해 주시겠지만 식품학의 패턴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딱 봤을 땐 굉장히 평이한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문제가 평이한 것 같은데 쓰려고 해보니까 배워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문제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들로 스님들이 좀 공부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연강에 대한 거 연강 계획하고 이제 과연 그 식품학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 다 아시겠지만 이론 및 심화. 근데 이론 및 심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 제가 화학을 가리키면서요 한 번도 화학이 재밌다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진짜 지금까지 다 어렵다고 다들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가 아무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극복을 영양사 같이 어떤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순위별로 쫙 해갖고 순위별로 해갖고 결정이 되는 그런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든지 어렵든 뭐하든 시작을 했으면 극복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 때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좀 어떤 표현으로 하시면 선생님들은 좀 이해가 좀 와서 이해 좀 되실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애가 이제 뭐냐면 초보 운전을 해요. 엄청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차가 저거 하니까 이게 새벽부터 나가. 사실은 새벽이 더 위험한데 새벽부터 나가.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도 이 화학을 좀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영상을 지금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운전 처음에 해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마 같은 걸 거예요. 특히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 초보인데 단독으로 가야 되는 경우 정말 갈 때는 어떻게 갔는데
올 때는 놓고 오고 싶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놓고 오고 싶더라고요. 놓고 오고, 진짜로. 너무 막 엄청난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스트레스가 받으면서, 그다가 이제 점점 그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보가 왜 좀 옆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화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막막하고 어려워요. 정말.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른 과의 전공책을 보시면은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머리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금융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거기 보면 무슨 법칙, 무슨 이렇게 해갖고 전부 그런 거 나오는데, 그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근데 꼭 해야 된다. 어쩔 수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아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이제 요 기간이 사실은 빠를수록 좋죠. 이게 3, 4, 5월 안에 이게 딱 이게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응용이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왜, 아까 제가 차 운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은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비에도 없는 길을 가, 내가. 왜냐하면 요거는 나만 알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뭐, 이게 뭐 이거 화학뿐만이 아니고요. 이 식품학뿐만이 아니고, 지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그 과목, 그 많은 과목들이 전부 이렇다고요. 처음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와닿지 않은 그런 과목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용을 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전공 A의 10번 문제, 그 다음에 전공 B에 있는 12번 문제인가요? 8번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교재는 분명히 책에는 다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와서 말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야. 이게. 근데 이게 외워서도 안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만 내가 이 출제하신 담당 선생님의 원하는 거 뭐 100% 다 쓸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가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풀하는 시간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기출 문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같은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그런 패턴으로 뭐 우리 영양과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탁과 기출 문제들도 같이 해갖고 유형별로 한번 맞춰서 이제 푸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재에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 이제 풀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시게 되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영광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원장도 항상, 저한테 강조하셨던 거, 또 그 홍보 문제. 어제도 보니까는 선생님도 다 그 말씀을 하시대요. 저희, 근데 이건 물론 학원 좋다고, 글쎄, 많은 홍보를 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는 어제부터 말씀하셨던 게 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책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 이거는 이제 원장님 말씀 안 하신 얘기인데, 사실 이 실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잘 모르시면 이렇게 쫙 서갖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일일이 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게 세월인 망, 세월인지라 서로들 이렇게 좀 당분간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질문을 할 때도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들도 마스크 쓰시고 질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데다가, 질문을 올리시거나,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은 아마 조금씩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제 생각은 아무튼 이제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영양사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수준을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그 반대로 내가 돈 이만큼 내 갖고 내가 이거 들으려고 여기 왔나? 하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양교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시험을 그래도 볼 수 있다. 쉽게는 영양사 정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시면은 안 배운 거야. 하나도 모른다 그래.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학부 때나 대학원 때나 모든 학생들이 그래.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안 배웠어요. 특히 그러잖아. 왜 이걸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안 배워서 모르겠다. 안 배웠어요. 그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는 매년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거는 영양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아마 내년 이맘때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아마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짧게 한다고 했는데 꽤 갔네요. 아무튼 자, 이제 이렇게 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 교재를 한번 보시지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수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수분의 문제는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분 저희 여행과는 아니지만 식공과에서 가공과에서도 크게 문제가 크게 나왔던 그런 파트예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 자, 그래서 제 1장 수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거의 개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수분은 모든 동식물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식품 쪽이니까 식품 가공, 특히 뭐 저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글쎄 저희는 그 가공가 시험을 보지 않고 영양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요 파트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식품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 그죠? 어떻게 뭐 가공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요 부분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식품 저장에 우리 여기 이번 기출문제도 나왔지만 이 미생물 증식 이런 데 아주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가공할 때도 영향 주고 저장할 때도 영향 주고 그리고 미생물이 증식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화학적인 뭐 영양소 곱해보니 이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뭐 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가용성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녹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 그런 내용이겠죠. 물에 녹는 물질, 그죠? 물에 녹는 물질. 그래서 가용성 물질로 뭐 대표적인 게 가용성 물질로 대표적인 게 당류, 그 다음에 뭐 염류, 뭐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가용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용성 물질들을 뭐를 해? 용해하는 용매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용매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이제 용매로서 작용할 수가 있죠. 분자량이 큰 것들, 분자량이 큰 그런 이제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물이 콜로이드 상태. 그러니까 요건 분자량이 작은 건데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인 경우, 그죠? 고분자 물질인 경우에는 물이 용매로서 녹이는 작용보다는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시키는 작용을 해요. 분산시키는 작용. 그래서 그때는 분산매로서 작용을 해요. 분산매. 적은 거는 용매로서 작용하고 분자량이 큰 거는 이 분산매 형태로.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콜로이드성, 식품 중에서 이제 콜로이드성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졸 상태인 경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졸. 우유. 그죠? 우유. 그러니까 우유 속에 뭐 어떻게 있다고? 단백질이나 지방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콜로이드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유니까 다 녹아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도 중요하죠. 네. 자, 거기 보시면 뭐냐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을 의미를 하냐면요. 다당류를 의미해요. 다당류. 그러니까 다당류나 단백질. 그러니까 다당류나 단백질을 하나를 묶어서 다당류 또는 단백질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하고 물이 뭐를 한다? 수화를 한다는 거예요. 수화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따가 이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수화를 해요. 수화. 그러니까 수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정확한 화학적인 용어는 뒤에 가서 이제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뭐냐면 물이 어떤 물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수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수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물이 다당류나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화를 해. 그래서 수화를 해갖고 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일정한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는 다당류나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대표적인 게 나중에 뭐 이 대표적인 예로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가 단백질에 보면 단백질의 고차 구조에서 2차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차 구조. 2차 구조에 보시면은 뭐 이런 알파 헬릭스 구조가 있죠. 근데 이런 알파 헬릭스 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이제 수화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화. 응?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3차 구조도 마찬가지고 단백질의 3차 구조 이와 같은 구의 구조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데도 수소 결합이 즉 수화가 이용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자 물의 계열을 보면 뭐 이렇게 크게 그냥 요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정리들을 좀 더 할게요. 왜냐하면 그 영양가 쪽에서는 가공보다는 저장 쪽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개요는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수분이 굉장히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첫 번째 해갖고 구조, 수분의 구조예요.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두 개가 자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수분의 구조 보면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별 특이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죠? 화학적 구조로 보면 특이한 구조는 아니라고. 근데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자 거기 몇 번째 줄인가 보면 그 1번 식품 중에 수분의 구조에서 아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화학 결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화학 결합에서 보면 그죠? 자, 모든 화학 결합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요. 전자를 공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다른 원자잖아요. 그죠? 다른 원자. 다른 원자가 전자를 공유할 때, 공유하니까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공평하게 갖는 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게 공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닌 거지. 자, 모든 화학결합에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뭐에 의해서 공유를 하느냐 하면 바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전자를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라고 거기 줄 좀 치시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적으세요. 전자에 대한 친화력, 이렇게. 전자에 대한 친화력.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뭐 화학 이명고시 보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냥 전자에 대한 친화력, 이렇게. 그러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전기음성도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인데,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는 실제적으로 이 주기율표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기율표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근데 그거를 무슨 수로 다 외우냐? 화학 이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안 외워요. 가장 이제 많은 결합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 한 4-5개 정도만 선생님들 외우고 두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애가 우리가 플로린이에요.
얘가 제일 커요. 전기 음성도가.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높아, 얘가. 얘가 얼마냐면 이게 4.0이에요. 4.0. 그 다음에 산소가 3.5. 그리고 질소가 3.0. 그리고 탄소가 2.5. 그리고 수소가 2.1이에요. 그 아까 왜 제가 그 기출문제 그 전공 A에 12번 문제인가 뭐 거기 보면 막 이 숫자 적어놓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요 정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얘하고 같은 건데 염소 있어요. 염소 그 다음에 소듐 Na 이건 0.9예요. 뭐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요런 것까지 외워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 화합물이 이게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냐, 이게 뭐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냐, 뭐 이제 이런 거 구별할 때,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 이거 정도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할 때 뭐 헤미아세탈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왜 수상기가 와서 여기 와서 붙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선생님들이 외워두시면은 아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선생님들이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달라. 그죠? 그거는 가운데 이렇게 공유한 게 아니고, 자, 산소는 3.5였잖아요. 그죠? 3.5고, 수소는 2.1이었잖아. 그죠? 그거는 누가 더 전자에 대해서 친화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산소는 원래 원자는 어떤 상태? 중성 상태죠. 그러니까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양성자의 숫자하고 또 전자의 숫자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양성자는 플러스를 나타낼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전자는 뭐를?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중성이라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같다. 그죠? 같아야지 되잖아. 그죠? 하나라도 다르면은 플러스를 띠던 마이너스를 띠던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이온이야. 그게. 그거는 이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는 결과적으로 뭐만? 양성자만 갖게 되겠죠. 전자가 저쪽으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플러스를 띠게 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플러스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가 하나 더 이렇게 붙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의 전기 음성도를 고려해서 구조를 그려보시면은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거기, 우리, 4페이지에도 아마 이렇게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요 기호는, 선생님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델타 기호예요. 델타. 델타. 그리고 뭐 쓰기는 델타 이렇게 기호를 쓰지만은 읽을 때는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냐면 부분적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부분적인 이렇게. 부분적인.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갖고, 그리고 산소는 부분적으로 2개의 음전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했던 수소결합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새로운 물 분자를 하나 접근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띌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를 띠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물 분자에, 보세요. 이쪽 물 분자에 이 수소하고
하고 이쪽 물 분자의 산소하고 서로 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결합을 뭐라고?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수소결합. 자, 그런데 이 수소결합은 요 물 분자 사이에서만 수소결합이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죠. 자, 수소결합은 첫 번째 물 분자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또? 두 번째가 물 분자하고 식품 성분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 식품 성분을 그때 이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결합수 이렇게 부른다고. 결합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 물 분자하고 식품 성분 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 물론 식품 성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어떤 극을 갖고 있는 애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품 성분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있었죠. 요거.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요게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좀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